결국은 지지자별로 나눴을 때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는 저소득층이 느낀 경제적 고통을 제대로 못 본 거잖아요. 그게 저는 가장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울 때는 지금 정부를 가장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려면 지금 정부가 못하는 바이든한테 다 덮어 씌우고 본인은 탈출구를 보여주고 나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니 얘기를 할 때 계속 뭐 샤이 트럼프, 히든 해리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결과를 보면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히든 해리스는 그냥 아직도 숨어 있는 거죠. 그냥 숨어 있는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어 나와가지고 찍어야 진정한 표심이 되는데 숨어만 물론 있어요? 섣부릅니다만 만약 그게 안 나왔다면 그대로 히든이죠. 숨어 있고 투표로 반영이 안 됐다는 뜻이겠죠. 안 나온 이유는 아까 그 백인 여성들 거기에 맞춰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나온 거를 만약 사후적으로 우리가 이제 트럼프의 승리로 만약 귀착이 된다라고 하면 막바지 이제 투표장에 대거 하나의 사회적 운동 차원에서 나갈 마음이 어느 정도 토론 직후에는 있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어떤 영향도 있었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차별화 속에서 야, 세상이 바뀌겠구나라는 생각, 변화에 대한 느낌을 안 줬고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과거 2008년의 재현, 오바마 현상처럼 이런 재현으로 나가기에는 캠페인이 그걸 잘 못 보여줬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실제 워싱턴 정가에서 원래 이제 투표 전에 저희들끼리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트럼프의 지금 참모진 사이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조기에 너무나 짧은 시간에 다양한 군단이 결합했잖아요. 바이든 진영의 참모들은 결코 바이든의 실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오바마 진영, 해리스 진영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서 사실은 해리스 진영이 특히 후보가 딱 캠페인을 틀어잡고 바이든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런 점은 분명하게 차별화를 하겠다라는 걸 바이든 진영과 바이든에게 양해를 구했어야죠. 근데 나중에 이제 몇 년 후 회고록을 봐야 알겠지만 해리스 이분의 머릿속에는 이제 바이든의 경제 노선이 크게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큰 의식이 없습니다. 이분은. 그저 공화당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이번에 선거에 나오지 않은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친이라는 아주 보수적인 의원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제대로 저소득층 중산층을 위한 하고 싶었던 거. 주택, 그리고 보육 이런 부분에서 그들의 발목 때문에 못했다는 생각이지. 근데 중요한 건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리스 진영은 나중에 회고록을 봐야 되겠지만 캠페인 진영의 일관된 효과적 전략의 부재와 그리고 그것의 모든 책임은 후보가 져야 되죠. 그럼 뒤늦게 후보가 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캠페인을 뭐 주도적으로 하지 못한 그 원인이 됐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더 조금 냉정하게 지금 지고 있는 후보한테 참 미안한 얘기인데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짧은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해리스의 리더십 스타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누가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을 이해하는가, 누구에게 이 대선의 총 지휘를 맡길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후보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저 같았으면은 오바마 2008년에서 탁월하게 선거를 했던 데이비 플라페가 이번에 결합을 했거든요. 저 같으면 자 모든 결정은 데이비 플라페가 한다 이렇게 힘을 밀어줬을 텐데 지금은 고문의 역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서 이건 저의 가설인데 차별화에도 실패했고 그리고 조금 더 사회 운동으로서의 선거라는 부분을 보여주는데 조금 실패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동시에 또 현장에서의 제가 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해리스 진영의 현장에서의 그 인프라가 좋거든요. 선거 자금도 좋고 현장에 이 실제 각각의 현장을 아는 선거 전문가들이 잘 깔려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약간 외주를 줬거든요. 머스크처럼 대중 인기는 있지만 선거는 잘 모르잖아요, 머스크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 인프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후보의 리더십에 좀 상당히
의문을 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편을 들면 네. 사실 8년 동안 선거한 사람하고 107일 동안 선거한 사람하고의 차이를 좀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나친 기대를 할 수 있고 근데 사실상 총을 맞았을 때 트럼프가 모든 선거는 거기서 끝났다고 했던 사람을 뭔가 다시 블루 웨이브 그러니까 민주당의 바람을 일으킨 측면에서는 투표 그 후보 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결국은 미래에 대한 아젠다를 특히 지금 정부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대중들한테는 미래를 보여줘야 되는데 트럼프의 약점을 계속 파고드는 거잖아요. 네. 그게 꼭 네거티브가 아니라도 사람들한테는 투표에 금원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뽑은 사람고 싶어야 그게 동력이 되지. 내가 저 사람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투표장까지 간다가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